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약탈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약탈 행위가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TV로 보시고 혀를 내두르셨겠습니다만 약탈자들은 시위 현장 부근에 꽤 값비싼 물건들을 파는 업소들을 골라서 지금 털고 있죠. 그렇죠. 여러 명이 때로 무리지어서 유리문을 부수고 그 업소 안에 침입했고요. 그리고 그 가게를 털고 나올 때도 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같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네. 그리고 두 손 가득 이 물건을 쥐고 달아났습니다. 네. 처음에는 경찰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더라고요. 진압이 안 되고. 네, LAPD는 처음에 그 시위가 열리고 또 약탈 행위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지역을 잘못 예측했습니다. 흑인들이 시위를 주도하고 그래서 이제 사우스 LA 쪽에서 아니면 또 다운타운 쪽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릴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사우스 LA 지역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열리지 않았죠. 대신 지난 주말 약탈이 주로 벌어진 곳은 그로브몰 비롯해서 그 페어팩스 지역 그리고 웨스트 헐리우드, 베벌리힐스 이렇게 값비싼 물건을 판매하는 가게들이었습니다.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시위가 갑작스럽게 예정돼서 열렸는데 경찰은 이런 쪽에서 시위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 못해서 여기서 약탈이 벌어지는 것도 역시 대비하기 힘들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래서 경찰들이 약탈자들과 마주해도 별다른 힘을 못 썼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례가 몇몇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 롱비치 지역에서 약탈이 벌어졌죠. 그 약탈 벌어질 때 경찰 여러 명이 한 피해 업소 바로 입구 그 문 앞에 있었는데요. 워낙 많은 약탈자들이 도주하다 보니 손도 못 쓰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게 앞에 경찰이 가로막고 있자 이 가게 다른 창문을 통해서 약탈자들이 빠져나가는 그 창문에서 떨어져서 뒹구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유유히 도망가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LAPD의 모습이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재빠르게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는 약탈자들을 꽤 많이 체포하고 있습니다. 앞서 모닝뉴스 2부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제 헐리우드과 벤나이스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펼쳐졌는데 이때 꽤 많은 약탈자들을 체포했습니다. 특히 벤나이스 지역에서 경찰이 재빠르게 대응해서 약탈자들을 체포했다고 LA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LA타임스는 이 시위대와 약탈자들이 별개라는 것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채널 7인가 4인가에서는 그 약탈해서 도망가던 그 자동차들이 정말 뭐 프리웨이를 100마일 또 네네. 로컬길을 50마일, 60마일을 달리면서 도망가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중간에 또 두 명이 싹 또 빠지고 저 문을 쫙 열고 도망가고 또 그 차는 계속 도망가고. 야, 정말 그 추격전도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아, 참. 그런데 말이죠. 이 그만큼 지금 경찰이 약탈자들의 체포에 적극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냥 범죄를 저지르고 빠져나갔다고 해도 지금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면서요. 네, 약탈자들은 일단 그렇게 물건을 훔치고 달아나 버리면 다 끝났다. 난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 네. LA타임스가 오늘 아침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LAPD와 또 연방수사국 FBI는 과격한 항의 시위와 약탈 행위에서 증거물들을 지금 확보하고요. 그걸 미래에 있게 될 범죄 수사에 사용할 방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후에 체포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 범죄가 한 번만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요즘 말이죠. 그래요. 이뭐 LA 타임스나 이렇게 뭐 실리는 사진들로 보고 그러면은 워낙에 카메라들이 선명하고 더구나 TV 화면도 정말 HD로 얼마나 깨끗합니까? 네. 얼굴이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아무리 맞습니다. 무슨 뭐 마스크를 쓰고 있고 말이죠. 붓을 쓰고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거 잡는 거 별거 아닐 것 같아요. 나중이라도 말이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거를 증거물로 확보하는 거예요, 경찰은? 네, 이 시위가 벌어진 현장 그리고 이 약탈 피해 현장에서 가능한 한 많은 증거물들을 채취하는데요. 대부분은 아무래도 그런 영상물들입니다. 자세히 이게 뭔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 CCTV가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영상물을 보고 이 개개인에 대한 신원 확보하고 나중에라도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FBI가 이와 관련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FBI는 어제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LA나 남가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위와 관련해서 벌어진 폭력을 행하거나 선동한 개개인을 아이덴티파이, 신원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아하, 네. 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CC 카메라를 가게에 달 때요, 화질이 좋은 걸로 다셨으면 좋겠어요. 증거로 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화질이 너무 나빠서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네. 돈이 좀 들더라도. 네. 자, 그런데 이미 지난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그걸 나중에 어떻게 체포하는 게 가능할까요? 네, 쉽진 않겠지만 가능성은 있다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 전략이 이번에 그러니까 처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미 이전에도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LA 다운타운에서 그 레이커스가 승리했을 당시 일어난 소요 사태에서도 이런 전략을 썼다 하고요. 아하. 이 밖에 발티모어 등 다른 도시에서들 역시 이런 전략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반정부 시위, 뭐 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사법 경찰이 사진 엄청 사법경찰들이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채증. 나중에 잡아놓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었었어요. 네, 실제로 정말 많이 그랬죠. 네, 네. 자, 근데 이렇게 전략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죠. 네, 그렇게 사진이나 이제 영상으로 신원을 확보한다는 게 다름 아닌 그 안면 인식 기술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네. LA 카운티 관선 변호인들을 대표하는 노조의 니켈 렘나니 수장은 LAPD 등 로컬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FBI가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로운 시위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평화롭게 시위를 벌이던 주민들까지도 신분 확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습니다. 왜 그 안면 인식 기술을 그 범죄자들 식별하는 데 쓰는 데 있어서도 프라이버시 문제가 한때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랬죠. 네. 이번에도 그게 자료를 남아서 혹시라도 좀 안 좋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 시민자유연맹 ACLU의 제이 스탠리 정책 분석가는 만약 FBI가 시위와 관련해 영상을 멈는다고 하면 단순히 시위대뿐만이 아니라 그 잘못 행동하는 경찰들까지도, 경찰 영상까지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하, 그건 또 그렇네요. 시민단체들도 좀 너무들 한 것 같아요. 근데 뉴욕에서 네. 차량으로 시위대를 향해서 돌진하는 차 2대가 있었잖아요. 뉴욕 경찰이. 네. 와, 그런 거는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넘어지니까 다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중국에서는 지금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의 그 안면 인식 그게 다 뭐 거의 100% 적용되고 있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중국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아하.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 가지 마세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약탈로 인해서 업소가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요. 그때 혹시 그와 관련한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건 이제 보험에 가입한 업주들 얘긴데요. 네. 문제는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서도 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LA타임스가 지난달 31일 이 비즈니스 섹션에 실은 내용을 보면 비즈니스 보험이라는 게 우리 그 자동차 보험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가입할 때 관련 내용을 체크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지만요. 네. 만약 안 했다면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그 체크해야 할 부분은 civil disturbance, 공공소란입니다. 공공소란에 대비한 내용에 가입한 업주라면 이미 그 설정된 금액 범위 안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약탈당하는 게 공공소란에 해당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보통 공공소란에 대비한 보험은 통상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나온 걸 예를 들어보면요. 네. 직원이 100명 정도 되고 아하. 연매출 500만 달러 미만인 사업체의 경우엔 연간 보험료 1,200달러 정도 내는 것으로 한 달에 알려졌습니다. 100달러 꼴이네요. 네. Not bad. 네. 이를 기준으로 규모가 더 크면 아무래도 보험료 당연히 오를 거고 네. 규모가 작으면 내려가게 되는데요. 근데 LA 타임스가 오늘 비즈니스 칼럼에서 피해 업주들에게 좀 안타까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업주들이 보험에 가입해서 그걸 보상받을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그 돈을 페이하는 사람은 누굴까라고 묻고요. 힌트는 you, 당신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더라도 결국 그 영향으로 보험비 레이트는 오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사고도 마찬가지죠. 그렇네요. 네. 거의 같네요. 자,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에서도 또 입장을 발표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의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이번 사태 후에 보험사들에 빠르게 이제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보통 손해 사정인이 업소에 파견돼서 그 피해액을 산정하잖아요. 네. 그 라라 국장은 가능한 한 빨리 손해 사정인을 파견해서 피해액을 산정하라 시켰고요.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타주에 있는 손해 사정인까지 총동원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네, 나중에 이거 정부에서 좀 보상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사회복지법 때는 뭐 워낙에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피마에서 비상 상태를 선포하고 피마에서 다 모든 걸 해주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피마가 동원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비즈니스와 개인적인 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이런 식으로 아마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왜냐하면은 이게 무슨 뭐 정말 피해자가 수만 가구 수천 수만이다 그런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네. 이거는 그렇지가 않죠. 전국적으로 또 그러니까 피해 이거는 입은 뭐 업소가 있으니까. 정부가 보상을 해주고 아마 그런 거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